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 또 그랬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이제 뭐 혼조권 정도 선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넷 옐런 연설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출구 전략의 어떤 이 스케줄에 대해서 시장은 또 한 번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냥 경제지표 단편적으로 한두 개 가지고 경제지표가 뭐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연준 출구 전략을 앞당길 거라는 우려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인스턴틀리 좀 움직였던 투심이 오늘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좀 이런 두려움을 느껴봤다라고 공포 체험 정도 완전히 공포감이 월가를 지배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공포 체험 정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오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FOMC 의사록 좀 한번 보실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옐런 연설도 있고 뭐 최근에 출구 전략이 또 이제 미국 증시에 화두고 뭐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이제 분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FOMC 성명서나 의사록 한 번도 이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FOMC 얘기를 하는데 사실 FOMC는요 그렇게 뭐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뭐 그런 쪽으로 따라오는 그런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7월 의사록이 나온 거고요. 이제 성명서 내부에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직접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원래 이제 의사록이라는 것은 이제 속기록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물을 마셨다 과로하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좀 가공된 의사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항상 볼 때 이 연준 임원들 이렇게 모스트 대부분의 임원들이 얘기한 거냐 아니면 some 일부의 임원들이 얘기한 거냐 아니면 many 다수의 임원들이 동의를 한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죠. 뭐 스퀴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줄이는 거 내지는 뭐 긴축 아니면 리듀싱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지금 통화 정책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완화적이니까 이제 언젠가 정상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할 텐데 이제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연준 임원들이 일단 양적 완화의 이런 이 규모를 줄이고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줄이는 데 있어서 레이더 디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오늘 시장에서 이목을 끌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말 정도면은 뭔가 좀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어떤 전제하에 모든 연준 임원들이 첫 번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러면 덜컥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게 아니라 올 후반 정도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스케줄이라든가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레이더 디시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하반기가 되거든요. 7, 8, 9, 10, 11, 12월 다 레이더 디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왠지 7, 8, 9 이건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이제 테이퍼가 지금 스케줄대로 가면 딱 끝날 것으로 테이퍼가 끝나는 게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테이퍼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는 건데 테이퍼가 끝나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런 이제 후반기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쓰려다가 후반기로 이제 썼는데 이 정도 의역은 뭐 허용해 주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표현으로는 이제 저는 이거를 꼽았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뭐 이제 다 이제 뻔한 얘기고요. 뭐 some 파티시펀트가 뭐라고 했다, 뭐 아니면 뭐 일부가 뭐라고 했다, 뭐 several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한 번 이 다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다수의 연준 임원들이 표현하기로는 미국 경기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의 조기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출구 전략을 조기 추진할 필요가 지금 필요성 자체는 있다는 거로 보고 그렇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출구 전략을 정말로 조기 추진을 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론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그 이제 좀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매니는 아니고 다수는 아니고 이제 일부 임원들이 이제 의견을 밝힌 건데, 지금 현재 액추얼하고 이제 익스펙티드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실물 경기의 이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동향을 봤을 때 연준 양적 완화는 이게 지나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막 폭증을 하고 연준 대차 대조표가 위험해지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과잉하지 않도록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제 너무 출구 전략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과해지지 않도록 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일부 임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듀얼 맨데이트라고 뭐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이제 이 둘 다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일단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목표가 여기면은 거의 한 요 정도까지 근접을 해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멀리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단 말이에요. 요 이 목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동시 충족 조건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상기를 시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썸보다는 조금 적겠죠. 소수의 뭐 일부 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물론 이제 어제 나온 CPI를 보기 전에 이건 얘기한 거죠. 미리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어쨌는지 조금 일시적일 수 있다는 감이 있고, 그런 면에서 통화 정책의 이제 이 기조는 지금처럼 확대 완화적인 이런 좀 보증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이름은 안 써 있지만 비둘기파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기 출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도 했고요. 출구 전략 스케줄이 이제 필요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이제 느낌을 확실하게 줬죠.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이제 오늘 움직였고, 그런 반면에 증시는 선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옐런이 얘기했던 조금 고평가도 했다고 말한 종목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좀 편치 않은 이슈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이 경제 활성화 대책, 뭐 그다음에 뭐 배당 증액 기대감 이런 게 과연 출구 전략보다 더 세냐 힘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선에서 있었던 이 업종을 보겠는데, 지난 그 의회 증언에서 제넷 옐런이 SNS 관련주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 좀 이쪽 업종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옐런이 좀 매파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할 때마다 이런 업종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 SNS 지수 같은 경우는 0.1% 하락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구나. 요 이제 2시에 FOMC 성명서 발표된 이후에 한번 사실 출렁했다가 이제 회복이 되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 보시면 역시 이제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여기 오후 2시경에 출렁했던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낙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저런 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출구 전략 본격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시장의 평가가 있었다면은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하고 SNS 인덱스는 사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조금 좋을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잭슨홀 미팅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 거기서 과연 스매싱으로 후려치느냐 아니면은 잘 우리한테 좋게 넘겨주느냐, 이건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외신의 평가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 FOMC 의사록도요, 우리 마음대로 보고서 그냥 내 기분이 어떻게 들었다고 해서 판단하는 거는 참, 현지 월가 임원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본다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외신의 평가를 무조건 중점적으로 보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논란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존 힐슨라스 기자 아시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9월 FOMC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이때 그야말로 뭔가 가시적인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오늘 의사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당연히 매파적으로 해석했죠,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금리 인상이 내년 3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도쿄 미쓰비시 은행의
크리스 럽스키는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의 발걸음을 뗐다. 다만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다. UBS의 머리 헤리스는 오늘 이사록은 연준 임원들의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하고 동시에 강도 조절이 필수다라고 동의를 한 것으로,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었겠죠. 뭐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관심이 넘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관련 기사는 그냥 한 편만 정리해 볼까요? 클루가 뭐냐, 이제 이게 뭐 어떤 근거나 힌트가 되겠는데, 옐런이 이제 이 잭슨홀 연설에서 이런 어떤 힌트를 줄까? USA 투데이거든요, 지금 보는 게요. 잭슨홀 미팅은 이제 목금토 3일 동안 열리는데, 옐런의 연설 일정은 보니까 기조 연설자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두 번째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22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가 되겠네요. 이제 불금을 포기하고 밤에 이제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때 한번 약발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저도 뭐 금요일 밤 11시에는 항상 뭐 고용지표도 그때 나오고 뭐 이런 시간이라 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넷 옐런이 미국 경제와 지금 연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이렇게 완전 매파적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이 막 금요일장에서 박살나거나 이러면은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할게요.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일단 출구 전략이나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민감하죠. 이제 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 이런 좀 굴욕적인 증시 표현도 있고, 불입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원래 이제 이 P&G 마케팅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미국에서 이제 조금 흔들하면 우리한테는 여파가 더 크다는 건데, 이제 이 불입이 이제 채찍이거든요, 채찍.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오늘 조금 뭐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금요일장 이번 주를 마감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잭슨홀 미팅에 잡혀있기 때문에 약간의 할리데이 리스크, 이런 것도 통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입 이펙트는요, 이제 그 보통 쓰는 조그만 채찍 말고 중국 기회단 같은 데 쓰는 막 긴 채찍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선 요만큼만 흔들어도 여기는 이렇게 커져간다는 게 불입 이펙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출구 전략은 우리한테 조금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자, 목요일 아침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